에코프로 BM 드디어 라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떴죠.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폐지하고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2월 27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상황이고, 투자자들 보호 대책은 보니까 3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달 26일 화요일에 정기 주총이 있는데, 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긴 하지만 이날 땅땅땅 쳐가지고 이전을 한다라는 거고요. 가결 시에는 지금 코스닥 상장 폐지해버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이런 공시예요. 굉장히 간단한 공시가 어제 하나 떴는데, 자,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주가에는 어제 시간 내에서 움직인 거 보니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시기별로,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전 상장이니까 호재예요, 무조건 올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좋은지 확인을 하시는 건데, 장 마감 후에 이 공시를 확인한 거예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폐지 결의했고요. 컨퍼런스 콜 당시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이제 다음 순서는 3월 26일 개최되는 정기 주총에서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모멘텀이나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전 상장 시의 첫 번째,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냐면 기계적인 매수 수요라는 거잖아요. 패시브 자금은 액티브한 게 아니라 패시브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 100, 코스피 50, KRX 지수 편입,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액티브 자금까지 유입이 가능해요. 들어오다 보면 좋으니까 액티브 자금까지 막 활발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공매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신풍에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신풍 때문에 이게 제도가 좀 바뀌긴 했는데, 신풍의 경우에는 막 주가가 그때 코로나 때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그 신약인가 그 먹는 약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막 다 신풍 샀어요. 그때 개인들이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풍 샀어요.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코스피 이전 상장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갖고 자금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유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20몇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패시브 자금 유입에 주가가 오르고 액티브 자금 들어오고 주가 탄력성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장하려고 하고 순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언제 오르냐? 이전 상장을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전 발표 직후 오릅니다. 자, 첫 번째 이전 발표 직후 올라. 이건 통계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과거의 통계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전 발표 직후에 한번 올라요. 이렇게 신청서 제출할 때 올라요. 그리고 확정 시기 즈음에 올라요. 그리고 이전 직전까지 오르다가 이전 후에는 좀 빠져요. 이런 추세를 갖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난해 이전 상장한 SK오션플랜트가 주가 이전 상장 직전 한 달 동안 한 15% 올랐고요. BH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한 20% 안팎으로 한 달 동안에 올랐어요. 이전 죄송합니다. 이전 상장하기 한 달 전에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를 했죠. LNF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발표한 날 7월 19일 하루만에 17% 급등했습니다. 물론 저 때는 이제 2차전지 장이 좋을 때기도 했었죠. 그래서 급등을 했고요. 7월에 얘기하고 이제 최근에 이전을 했잖아요. 그때까지 이 이슈로 한 서너 번 정도 좀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 직후 신청서 제출 때 확정 시기쯤 이전 직전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죠. 이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추종 초기 자금이 이전 직전에 들어와요. 직전에 막 들어와요. 그래갖고 상장 직전까지는 코스피로 이제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 미리미리 들어오면서 막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오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150에 얘네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코스닥 150에 추종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빠져나가는데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들어오는 자금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넣고 빠지는 금액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실제로 자금에서도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요. 막상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금이 약간 부재가 생기거든요. 더 이상 들어올 자금들이 없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전 상장인데 별거 없으면 일단 던지는 매물들이 나와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추종 자금이 일시부재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일시부재로 하락하기도 하고요. 이후에 주가가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되겠죠. 특히나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돼줘야 돼요. 코스피 쪽에서 상위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 조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추정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제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초기에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례 편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코스피 시총순위 50위권 내에 15거래일간 머무르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얘가 갑자기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이 23조 1,300억 원이고 시총 50위권 정도가 아마 한 8조 정도일 거예요. 지금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코스피 17위로 지금 특례 편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가 이렇게 되면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공매도 입장에서도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대응하기가 얘들도 까다로워질 수가 있죠. 아무리 K 공매도가 뭐 상환 기일이 없고 지들 멋대로 이제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까다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자 비용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현재 전체 종목 가운데 공매도 잔고 금액 기준 1위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게 1조가 넘어가요, 얘네들이. 갚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자금들의 경우에는 대응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건 만일입니다. 올라가게 되고 스퀴즈가 나오고 커버링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상황들도 펼쳐질 수 있고 얘네들이 지금 안 갚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는 섹터가 양극재예요.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비엠은 안 줄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1등이 이제 LG엔솔이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고요. 잔고 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잔고 금액 기준 코스닥 1위고요. 전체 1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17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전체에서는 지금 17위밖에 안 되는 애가 1위라고요. 얘네들에 대한 그럼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주수는 그대로여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나서 얘네들은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돼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패시브 자금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비엠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에도 영향이 옵니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에코프로 비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자연스럽게 지금 2등인 에코프로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코스닥도 추종 자금이 있어요. 코스닥 150. 이 리밸런싱이 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1등이 나가게 되면은 150개를 채워야 되니까 149개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151위 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겠죠. 근데 151위였던 종목의 시가총액이랑 에코프로 BM이랑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니까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도 클 거고 그러면은 추종 자금의 차이도 커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을 추종했던 만약에 100만 원인데 151등에 있던 애가 150이 되면은 100만 원이 전부 다 걔한테 들어오면 걔가 주가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n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돼서 150에 들어오는 애도 코스닥 150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149개 종목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해가지고 쭉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 자금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고 추종 자금의 규모가 새롭게 들어오는 아주 약간이라고 할지언정 에코프로 쪽으로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스닥 150에서 가장 큰 종목이 빠져나가고 작은 종목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의 패시브 자금이 에코프로 비엠이 있었는데 빠져나가고 15만 원짜리를 추종하게 되면 275만 원, 275만 원을 나머지 종목들이 시가총액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가장 비율이 크니까 많이 갖게 되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전 상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HLB도 이전 상장을 합니다. HLB가 더 빨리 해요, 여러분. 그럼 HLB가 나갈 때 얘도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크기 때문에 얘 빠진 151등이 또 올라오죠. 또 나눠 가져요. 그때 에코프로 BM이 늦게 가니까 에코프로 BM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1등 에코프로로 또 들어와요, 돈이.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또 나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자금들을 다 받고 언젠간 움직이겠죠. 얘들도 언젠간 움직이게 될 거고 다음은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저번에 한번 5대1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공시가 떠야 될 거예요. 공시가 떠갖고 상장 결정 이렇게 갖고 공시 뜰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 주가의 개별 그런 이슈들인 거잖아. 이전 이슈나 액면 분할 이슈 이런 것들이고, 이제 본론적으로 봤을 땐, 본질적으로 봤을 땐 얘네들이 올해 산업에서 얼마나 빠르게 좀 이제 메탈 가격이나 양극재나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를 하는지, 그래서 업황 회복이 지금 사실은 하반기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2분기에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2분기에 바닥이면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1분기에 올라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는 안 보이고 있지만 바닥은 찍은 듯한 모습, 혹은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좀 형성이 된 상황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나왔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다만 이제 3분기인지 2분기인지 모르면서 반등 시점, 산업이 주가보다는 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산업의 반등 시점보다 주가는 먼저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서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이 섹터에 대응하시는 분들을 가져가시면 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산업과 주가의 관점으로 항상 이렇게 산업보다는 주가가 선행한다, 그래서 산업이 바닥을 찍기 전에 주가는 바닥을 찍는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캐치를 하시고, 그럼 산업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예, 어느 섹터에 들어간다면 산업 공부 혹은 그 종목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시면 이런 힌트를 항상 얻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